형님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방산주가 너무 세게 가다 보니까 다들 한 번씩 고민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늦었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싼 종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종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 주가를 밀고 있는 힘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유럽 재무장, 실제 수주, 현지 생산 확대, 그리고 실적 성장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방산주를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회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다시 무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방산 업체들, 특히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었고, 같은 기간 한국 방산 수출의 53%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중 46%는 폴란드 한 나라에 집중됐고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방산주는 그냥 뉴스 테마가 아니라 실제 돈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산업 흐름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자꾸 중심에 서느냐? 이 회사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찍히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장거리 포병 체계와 로켓을 공급하는 약 9억 2,2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대 16과 로켓을 포함해 총 19억 노르웨이 크론에 달러로는 약 20억 달러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중 한화 몫이 약 9억 2,200만 달러라는 겁니다. 형님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 수주가 계속 붙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왜 노르웨이가 한화를 골랐느냐입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노르웨이는 미국산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과 납기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한화를 선택했습니다. 방산은 결국 품질도 중요하지만 언제 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군비 확충이 급한 나라들은 좋은 무기만 찾는 게 아니라 빨리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찾습니다. 한국 방산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만 하는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안에 생산 거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탄약 공급 계약을 따냈고, 올해 2월에는 루마니아 K9 생산시설 착공도 발표했습니다. 또 로이터 보도를 보면 한화는 폴란드의 유도탄 생산시설도 추진하고 있고, 회사 최고 경영자는 유럽 지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무기만 팔면 끝이었는데 지금 유럽은 우리 땅 안에서 같이 만들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그 흐름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장기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연간 기준 매출 2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6.7%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 7,300억 원에서 3조 3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움직이는 건 방산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따라오고 있는 성장주라는 거예요. 이건 주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테마주는 뉴스가 꺼지면 식지만 실적이 붙는 종목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여기에 중동 변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3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분야도 대공방어, 공군, 해군까지 넓게 걸쳐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게 당장 전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한국 방산 전체의 우호적인 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어 중동까지 문이 열리면 시장은 계속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형님들, 왜 다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늦었을까를 고민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과 중동 이야기까지 다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이 반영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싼 종목이라서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회사인데 주가 부담도 같이 커진 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보다 좋은 종목을 어느 가격과 어느 타이밍에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방산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계약 발표가 나올 때는 세게 가지만 반대로 계약 지연이나 정치 변수, 예산 문제, 현지 생산 일정 차질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에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가 투자자 반발과 감독 당국의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시장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느끼는 순간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좋은 회사일 수는 있어도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좋은 이유를 알고 있고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재무장 흐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실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현지 생산 거점까지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끝난 종목이라기보다 좋은 흐름 위에 올라탄 종목인데 매수 난도가 높아진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흥분해서 따라 붙는 것보다 첫째, 유럽 추가 수주가 계속 붙는지, 둘째, 루마니아와 폴란드 현지 생산 계획이 실제로 속도를 내는지, 셋째, 중동 협력 흐름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조정 때 분할로 접근하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방산주가 계속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가 많을수록 오히려 매수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완전히 늦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산주가 계속 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유럽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한국 방산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제 수주와 현지 생산 확대 그리고 실적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예전처럼 싸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좋아서 보고는 싶은데 자리까지 기다려야 하는 종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답은 이거예요. 늦었다기보다 쉬운 자리는 지났지만 긴 흐름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 형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대가 너무 앞섰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